자, 이제 우리 세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시간까지 해서 역구축 공법, 톱다운 공법. 자, 얘도 최근에도 시험 문제가 나오고 지문으로도 나왔던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4번에 보면 흑막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흑막이 그저 얘기 많이 했죠. 흑막이 된단 말이죠. 흑막이 오픈법 공법도 했고요. 자, 그래서 그 수평 버팀대 뭐 이러는데, 자, 동그라미 1번은 그냥 참고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서부터 보는데, 자, 여기가 이제 최근에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조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서부터 보면은 지하 정착 뭐라 그랬습니까? 지하 정착 공법 얘보다는요, 그 영어로 많이 나옵니다. 어스 뭐라 그랬어요? 앵커 공법입니다. 그래서 어스 앵커 공법. 자, 이렇게 돼서 자, 얘를 갖다가 어스에서 앵커. 자, 그래서 뭐냐면은 지하 정착 공법. 자, 이렇게 제가 반대로 지금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스 앵커, 특히 여기서 이제 앵커입니다. 자, 요 앵커 얘기 나오면은, 자, 요거, 지금 그림도 있잖아요. 벽체에다가 앵커를 설치하는 겁니다. 앵커가 뭐예요? 고정시키는 걸 갖다 땅 속에다가. 자, 그러니까, 자, 요런 말입니다. 자, 여기에 땅을 자, 요렇게 팠는데, 자, 여기가 땅 속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지금 이 그림과 같이, 자, 이런 거를, 앵커를 여기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설치해서 안에서 해서 자, 이렇게 흑막이 자,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설치해서 자, 그래서 토합을 그러면서 자, 이렇게 해서 뭐 하라고 써요? 저기 쭉 써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토합을 지지하는 거. 앵커를 설치해서 자, 저기 기본서에도 있지만은 그냥 아주 짧게 자, 요런 거를 갖다가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는 앵커라는 말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지하 정착, 요 정착하는 거. 자, 어스라는 게 땅이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그림도 자료에 돼 있습니다. 어스 앵커 공법. 자, 그러면서 다른 말들은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요런 말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지하 영석벽 공법. 자, 얘도요. 슬러리 월 공법. 자, 요거. 자, 1번. 자, 요렇게 해서, 자, 요 영어가 좋고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지하 연속벽. 자, 요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요 말, 요거. 슬러리라는 말이 요. 슬러리가 뭐냐 하면 안정액입니다. 안정액이 뭐예요? 약품인데 얘를 땅 속에다가 넣으면 자, 우리 일반적으로 자, 이거잖아요. 조금 전에도 자, 얘기했지만 자, 우리 자, 요렇게 파면은 얘 무너진단 말이죠. 무너지니까 우리 어떻게 돼서 뭐 경사도 주고 뭐 이랬잖아요. 얘 무너지는 거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땅 속에다가 얘는 앵커를 설치하고 땅 속에다가 약품을 넣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안정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슬러리가 뭐라고요? 안정액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그 첫 번째 줄 써 있죠? 안정액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를 넣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자, 그 다음에 연속벽을 설치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뭐야? 슬러리에서 월, 자, 콘크리트. 자, 그러니까 얘도 자, 우리 그림을 굳이 그린다 그러면은 자, 요렇게 되어 있는 데다가 여기에다가 저 뭘 넣는 겁니까? 안정액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너지는 거 이제 방지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죠? 연속벽. 기둥으로 할 수도 있고 뭐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연속벽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 슬러리월 공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그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것도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 자, 우리 연속벽을 설치하는 거. 자, 그래서 지하 연속벽.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보면은, 자, 그 다음 쪽에 보면 언더피닝 공법. 얘는 영어로 그냥 되어 있네요. 언더피닝 공법.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여기도 핀. 얘 뭐야? 피니가 핀입니다. N자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N넨입니까? 우리 기본서에도 N넨으로 되어 있습니까? N넨 맞네. 자, 그래서 피닝. 자, 핀을 갖다가 자, 그냥 땅 속에다가 꽂았다 이런 얘기야. 그냥 쉽게 얘기해서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써 있죠. 기존 건물 또 이렇게 돼 있죠. 기존 건물이나 그다음 또 맨 끝에 보면은 첫 번째 줄 새로운 기초. 자, 그러니까 기존 건물이나 새로운 기초. 기존 건물을 갖다가 보강하기 위해서 또는 새로운 기초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삽입하기 위해서 두 번째 줄에 이렇게 이런 걸 넣는 겁니다. 놓아갖고 어떻게 되는 거야? 구조물의 침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거. 자, 그래서 집안, 그 다음 말, 집안 보강 방법. 자, 요 말, 집안 보강 방법의 총칭이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가 뭡니까? 언더피닝 공법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요 말들을 다시 보면은 자, 이렇게 지하가 있는데, 자, 여기 기존 건물에 기초가 있습니다. 기초를 했어요. 그래서 건물을 줬고, 자, 그런데, 자, 여기에 보니까, 뭔가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여기도 좀 더 추가해서 더 튼튼하게 하자. 아니면 요 위에도 튼튼하게 하자. 또는 새로운 기초를 또 이렇게 더 만든다라는 거예요. 추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런다? 언더피닝. 핀을 여기다 꽂았다 이러냐. 핀을 꽂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핀을 갖다가 이런 데다가 꽂았다. 자, 이러면서 자, 알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읽으시면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언더피닝 공법, 기존 건물, 자, 그다음에 새로운 기초를 삽입하거나 지지면에 더 깊은 지반을 옮기는 공사 등 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할 목적으로 지반 보강 방법을 총칭하는 거, 이걸 갖다가 언더피닝 공법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얘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거잖아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최근에 나온 게 요거, 그 몇 번입니까? 5번의 RCD 공법입니다. RCD 공법. 자, 그래서 RCD에서의 리버스잖아. 리버스 서큘레이션 드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역순환 굴착 공법. 역순환 굴착 공법입니다. 자, 얘도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 하면은요. 자, 여기 이제 써 있지만은, 자, 우리 땅을 파는 겁니다. 얘는 좀, 과정도 좀 보자고요. 자, 우리 여기 집안에 땅을 파갖고요. 우리 기둥이나 뭐 어떤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할 때, 자, 여기다가, 자, 우리 보면은, 자, 이런 파이프를 박는 겁니다. 파이프를, 자, 박는 거야. 첫 번째, 파이프 박는다. 근데 이 파이프를 박으면서, 자, 그냥 박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파이프를 박으면서, 쭉 박으면서 들어가면서 여기에다가 뭐냐 하면은 물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안정액. 자, 이런 거를 갖다가 뿌리는 겁니다. 물하고 안정액이 이제 뭐라 그랬어요? 여기죠? 그죠? 집안을 갖다 튼튼하게 하는 거. 왜냐하면 이거 박을 때 어떻게 되냐? 이게 무너질 수도 있고 뭐 변형이 될까봐. 자, 그러니까 파이프를 박으면서 물하고 안정액을 갖다가 같이 놓습니다. 같이 누면서 자,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에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파면서 들어가면서 요 내경이 안쪽으로는 자, 이렇게 해서 물을 같이 하고요. 요 안쪽으로는 여기 드릴이 있습니다. 드릴로 해서 얘가 역순환 반대로 도는 겁니다. 반대로 돌면서 여기 흙하고 뭐하고 물하고 지금 안정해가고 이런 것들하고 또 여기에 이제 나오는 토사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배출하는 겁니다. 자,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넣고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끔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요 말이 자, 물하고 안정액을 넣으면서 튼튼하게도 하지만은 파이프를 박으니까 저 여기 뭡니까? 니은에 보면은 정수압을 유지한다 그랬죠. 자, 이게 뭐야? 이거를 누물어서 정수압을 유지한다. 자, 파이프를 박으면서요. 박으면서도 얘가 이게 깊은데, 지금 깊은 데다가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요? 이런, 그죠? 압이 받는단 말이죠. 압을 받으면서 얘가 어떻게 되면 파이프 자체도 찌그러질 수도 있다는 거. 아니면 변형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물하고 이런 걸 누우면서 하면서 작업도 쉽게 하지만은 밀어주는 정수압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 자, 그런 말이 자, 우리 써 있는 거 이용해서 자, 그래서 공벽의 붕괴를 방지한다.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 땅 팠습니다. 땅이나 깊은 심도까지 빤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콘크리트 타설하는 거예요. 뭐 철근도 넣고요.
콘크리트 타설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파이프는 제거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하는 게 RCD 공법이에요. RCD 공법. 그래서 요 역순환 굴착이라는 거는 자, 요 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역순환 굴착이라는 거는 물이나 안정액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흙을 파내는 거잖아요. 파낼 때 물하고 안정액이나 또 이런 것도 해서 나오게끔. 그걸 역드릴 파이프라 그래요. 자, 배출하는데 드릴 파이프라고 그래요. 자, 이런 것들 제가 써주는 거는 이해하라고 쓰는 겁니다. 이런 말들을 이해하라고 이런 거 써주는 거예요. 이런 게 뭐 드릴 파이프 이런 게 뭐 외우라 그러는 게 아니고 역으로 돌아서 쭉 해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빼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도 요것도 이제 한번 보면은 대구경 말뚝공법의 일정. 그러니까 큰 걸로 해서 박는 거라는 거예요. 심도, 깊은 데까지, 깊은 심도까지 시공할 수 있다. 니은의 정수압을 이용해서 공벽의 붕괴를 방지하는 공법이다. 디귿의 수중공사, 경사 파일도 시공이 가능한 공법. 이해됐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RCD 공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온 거, 이런 거 이외에도 있고 박스에 있죠?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고로 놓아줬는데, 여기 놓아준 거는 요 용어들이 지문에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안 하지만 한번 읽어주시는 거는 좋습니다.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5번에 보면은요, 흙막이에서, 자, 여기도 이제 뭐 동그라미 1번은 그냥 필요 없습니다. 책이니까 구성상 넣은 거고,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입니다. 얘가 이제 또 이제 가끔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는 거. 자, 그래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흙막이 벽을 우리 설치했잖아요. 지금 여기. 흙막이 벽을 이렇게 이제 어떻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 부실 시공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야? 흙막이 벽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다? 부실. 잘못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히빙. 히빙에서 영어니까 뭐 이자를 넣을 경우도 있고 그냥 히빙이라고도 하고요. 보일링. 자, 요 세 가지. 파이핑. 자, 요 세 가지 말을 자,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자, 히빙 그럼 자, 요 결론부터 얘기해서는 자, 우리 점토 집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점토 집안에서 나타나는 건데 점토 집안의 토합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얘도 그려보자고요. 자, 그런 집안이 있습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 뭡니까? 일반적으로 자, 흙막이 벽을 설치합니다. 흙막이 벽을 설치하는데 자, 얘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우리 여기 흙에는 자, 이렇게 이게 토합. 이거 토합이라 그랬잖아요. 또는 일원압. 뭐 일원압 여러 가지 압이 받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근데 일반적으로 수평하고 수직 얘기를 많이 하지만 뭐 이런 거 받으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토합이 받으면서 여기 이렇게 솟아오르는 겁니다. 이 땅판대가.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히빙이라고 한다. 히빙, 땅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그래서 무슨 집안에 점토 집안에서 나타내는 거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뭐에 의해서? 토합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 히빙 현상이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대부분의 집안이 점토 집안이라 그랬어요. 그죠? 뭐 우리 사질 집안 이런 것들은 물가 이런 데만 있단 말이죠. 대부분이. 자, 그래서 돼 있고. 자, 얘에 비해서 자, 보일링은 자, 우리 무슨 집안이냐면 사질 집안입니다. 사질 집안에 나타나서 얘는 일반적으로 수압에 의해서. 자, 얘도 여기서 똑같이 그려보자고요. 자, 그래서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지금 무슨 집안이에요? 사질 집안입니다. 자, 얘는 점토 집안이고. 자, 그런데 여기 사질 집안 같은 경우 우리 물가라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지하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에 의해서 수압을 받는다. 수압이 이런 수압도 있지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요렇게 흙막이 벽을 설치를 했는데, 흙막이 벽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다? 자, 얘가, 이게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래서 솟아오르는 거. 보일링. 그죠? 끌어오른다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솟아오르는 현상을 보일링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 자, 히빙은 점토, 보일링은 사질. 자, 요 말을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얘는 사질이냐, 점토냐 이런 걸 구별을 하는 게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핑 같은 경우, 파이핑은 흑막이벽 시공 분량입니다. 그걸 갖다 파이핑이라 그래요. 자, 얘도, 자, 우리 이제 그려보면은, 자, 이런 겁니다. 흑막이벽 같아요? 흑막이벽을 자 이렇게 설치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설치를 했는데 자 여기가 밀실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뭐야? 우리 지금은요 이 토합을 받는다. 그럼 여기 사이로 막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우리 파이핑이라고 합니다. 흑막이벽을 제대로 안 만들어서 나타나는 현상. 자 그걸 뭐라 그런다? 파이핑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특히 요 두 가지 요걸 잘 알아야 됩니다. 사질이냐 점토냐. 자 그러면 이제 대책은 뭐 그냥 씻습니다. 대책 어떻게 됐습니까? 예, 흑막이벽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이거 들어오지 못하게 저 빗게 뭐라 그랬어요? 경질 지방까지 단단한 지방까지 박아라.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얘도 튼튼하게 박아라. 물 못 들어오게 박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또 요렇게도 얘기하고 요렇게도 요것도 얘기를 하고 얘는 하나 또 추가. 이거 물이 있잖아요. 지하수가 있으니까 얘 물 빼라 이런 얘기예요. 쉽게 여기다가 우물 만들어라 이렇게 우물 만들면 물이 일로 간다라는 거죠. 그거를 갖다 우리 뭐라 그러냐? 우물을 만드는 거를 웰 포인트 공법이라 그럽니다. 요거 이제 조금 있다가 합니다. 자, 웰 포인트 공법 중요합니다. 조금 있다가 하는데 이런 걸로 해서 물 빼라는 거야. 땅 속에 있는 물. 아니면 튼튼하게 이렇게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대책 얘 됐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이쪽 틈이 벌어졌으니까 얘 어떻게 된다? 촘촘하게 잘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게 자, 우리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기본서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자, 나온 거죠. 그래서 기억의 히빙. 자, 두 번째 보일링.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파이핑.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면 지방 계량 공법이 나오는데, 요거보다 그 다음 쪽을 먼저 하자고요. 그 다음 쪽에 보면 부동치마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그 앞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지우고, 자, 여기 이제 됐어요. 자, 여기서도, 자, 요거 특히 있죠. 여기 적어 있는 거, 어스앵커, 슬러리월, 언더피닝, RCD. 자, 요거 잘 하셔야 되는 거고요. 거기 참고로 놓는 것도 그거는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심화 과정에 해드릴 거고요. 우리가 3달 과정이라 그래도 3달 과정에서 이 책 전체를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금 우리가 또 뭡니까? 우리 4강씩 하잖아요. 4강씩 해도 자, 우리 다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조금씩 빼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심화 과정에서 할 거고 어떤 것들은 지금 안 하고 심화 과정에 해더라도 읽어보라는 거.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 자, 이렇게 돼서 자, 우리 자 3번에 보면 부동치마가 나오는데 얘도요. 이 부동치마가 꾸준하게 나옵니다. 최근까지. 근데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자, 우리 부동치마에 대한 얘기, 시험 문제 무지 나오고 제가 부동치마에 의해서 뭐가 발생한다고요? 균열이 발생한다. 자, 우리 무슨 식의 조족식 구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얘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부동치마의 반대말은 균등치마다. 균등치마가 일어나면 균열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모든 것들은 다 부동치마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부동치마에 대한 얘기 있고 그러면서 저 뭐가 있습니까? 얘에 대한 거. 원인에 대한 얘기. 자,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얘기 있어요? 대책에 대한 얘기. 자, 근데 얘 두 가지가요, 돌아가면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원인에서, 그러니까 부동치마의 원인이 아닌 거. 자, 그 다음에 부동치마의 대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원인.
제가 여기는, 자, 여기 이 그림도 있고 말도 있죠. 이거 이외가 원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림 보자고요. 자, 그래서 이 원인이, 자, 그래서 보면은 왼쪽서부터 보면은 연약층, 그죠? 야들야들하니까, 또 그 다음에 경사지방, 이질지정, 이질지층은 뭐야? 땅속이, 그죠? 다른 성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낭떠러지, 일부 중축, 지하 수위가 변경되고 지하 구멍이 있고 매운 땅에 흙막이를 했고 이질 지형, 이질 하여튼 다른 거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일부 지정. 자, 이게 자, 그죠? 그러니까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얘 원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원인이 아닌 거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시험 문제. 그러니까 엉뚱한 거 나오면 그걸 잡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쪽에 보면은요. 부동침하에 대한 대책이 있죠. 자, 대책에는 자, 우리 상부가 있고 하부가 있습니다. 자, 상부는 뭡니까? 땅 위입니다. 땅 위. 자, 그러니까 뭐야?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자, 얘도 자, 이 위에 대한 것도 그냥 읽어주는 겁니다. 건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자, 우리 부동침하 안 생기면 균일해야 된다. 균등하게 힘이 분포가 균등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하중을 균등하게 배치하는 거고. 그다음에 건물 가벼워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부동침하. 또 가벼우면은 이제 우리 나중에도 이제 배우지만은 지진도 있죠. 지진에도 가벼워야 돼. 지진에 견디기 위해서는 가벼워야 됩니다. 우리가 경량화가 좋은 거, 사람도 경량화가 좋은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건물의 길이를 짧게 한다. 뭐 하면서, 자, 여기 있는 거 읽어보면 그거 별거 없죠? 맨 마지막에 6번도 보면은 건물의 강성, 튼튼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것도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부는 뭡니까? 땅 속입니다. 땅 속이니까, 땅 속은 우리 뭐에 지금 이때까지 배운 거하고 기초에 대한 얘기, 집안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 손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조금 전에 기초 제일 튼튼한 게 무슨 기초예요? 온통 기초 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말뚝 같은 거 많이 박으라는 거예요. 뭐 마찰 말뚝이든지 지지 말뚝이든지. 자, 그런 얘기. 그래서 얘도 자, 양가로 2번에 보면 하부 구조, 기초 구조에 대해서 자, 기초를 경질 지방까지 박는다. 마찰 말뚝 사용한다. 온통 기초. 아, 그다음에 4번도 그죠? 우리 부동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독립 기초에서 뭘 설치한다고 아까 그랬어요? 지중부 설치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자, 우리 뭡니까?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얘도 이 기초에 대한 것도 기본서 지금 있는 거대로 그냥 읽어주면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내용.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보면은요, 집안에 대한 개책. 자, 얘는 땅에 대한 거. 자, 얘에 대한 거는, 자, 그래서 보면, 그 밑에 보면 그냥 여기 있는 거 읽어보면은요, 흙 다지기, 물 빼기, 고결이 뭐야? 땅을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치화는 아예 불량 흙 다 빼버리고 양질의 흙을 넣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처리한다. 그리고요, 그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웰포인트 공법, 그라우팅 이런 게 나오죠? 자, 그러니까 여기 나온 아까 그 웰포인트라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런 게 집안에서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집안 계량 공법입니다. 요 집안 계량 공법이 이제 그 전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책의 순서는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자, 그래서 이제 58쪽에 이제 다시 한 장을 전으로 오면은,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 우리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집안 계량 공법을 하는 겁니다. 이 집안 계량 공법을 자,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자,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뭡니까? 얘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 나온 또 용어하고요.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용어들 많이 있었어요. 또 얘하고 짬뽕을 해서 틀린 거 잡아내세요. 또 얘 용어가 다른 데로도 갑니다. 그래서 걔가 그럼 답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리고 내용도 물어보고요. 자, 그래서 집안 계량 공법을 자, 우리 지금부터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이제 치환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하면 탈수법. 탈수법은 물 빼는 겁니다. 또는 배수법이라고 돼요. 그래서 배수법. 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요 탈수법에는 자, 우리 뭐 합니까?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웰 포인트 공법. 샌드 드레인 공법.
자, 이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퍼 드레인. 자, 항상 제가 할 때 이제 됐죠? 항상 먼저 이렇게 무슨 공법 그러면 뭐 있으면 쫙 나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 나오는 답이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진동 다진 공법. 자, 얘는 영어로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 앞자만 쓸게요. 책에 있으니까. 바이브로 프로테이션 공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입 공법. 주입 공법. 자, 그래서 우리 주입 공법 그러면 자, 우리 아까 그 사춤한다는 얘기도 있죠? 그러면서 얘는 그라우팅. 자, 요 영어도 그라우팅 공법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생석회 공법. 자, 그 이외에도 좀 있습니다. 있는데, 자, 요 정도만 하면은 충분히 됩니다. 시험 문제 뭐 나오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자, 그런 게 자, 우리 58쪽에서 59쪽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서 그냥, 자, 이거 하려 보니까 그 문제 있죠. 그 뭐야, 23회 요번에 나온 거 보세요. 그냥 그 박스에 보면 뭐 나와 있어요? 히빙, 파이핑, 보일링 나와 있죠. 아, 요번에 나왔네. 그러니까 지금 지운 게 얘가 요번에 또 나왔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건 조금 이따가 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서부터 보자고요. 치안법. 자, 이제 내용을 보는 겁니다. 치환법은 자, 뭐야, 양질토로 교체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자, 뭐야, 여기 문제가 이 흙이 문제 됐으니까 다 퍼내고 새로운 흙 갖다 좋은 흙 갖다가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집안을 개량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자, 두 번째는 이제 물 빼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근데 얘 웰 포인트에서 자, 요게 영어도 자, 웰이고요. 자, 얘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메서드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 이 웰이 무슨 뜻이에요? 우물을 갖다 웰이라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 있죠. 여기 우물이 얘 웰을 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갖다가 파갖고 물을 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자, 결론부터 여기서는 또 결론. 자, 그래서 얘는 웰사라고 외우는 겁니다. 사질 집안에서 하는 겁니다. 모래 집안에서 자, 우리 뭐냐면 자, 물 빼는 겁니다. 자, 얘는 샌드 드레인. 자, 영어 샌드 드레인. 자, 이렇게 돼. 샌드가 모래고요. 드레인이 뭐예요? 배수를 갖다 드레인이라 그럽니다. 자, 근데 드레인이라는 말은 많이 씁니다. 우리 물 빠지는 데를 드레인이라 그런단 말이죠. 자, 얘는 뭐야? 페이퍼 드레인. 페이퍼 종이. 자, 그래서 얘 두 개는요, 결론 얘는 점토 집안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얘 두 개는 있죠? 자, 요거 지금, 얘 지금 요거 탈수법은 어떻게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도 어떻게 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웰포인트 공법이면, 자, 여기 지하인데 얘가 뭐라고요? 모래입니다. 모래. 자, 우리 모래 이제 집안에서 기억나는지 모르지만은 투수성이 모래가 좋아요? 점토가 좋아요? 모래가 좋은 거 투수성 배워서 물 잘 빠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모래 집안이면 자, 여기다가 파이프를 박는 거예요. 파이프를 박는데 끝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쉽게. 그리고 여기 구멍을 뚫어놨어요. 얘가 뭐야? 웰 포인트입니다. 우물 구멍이란 말이죠. 포인트예요. 그냥 이렇게 여기 근데 여기가 모래니까 여기 물 쭉쭉쭉 빠지니까 이렇게 되니까 일로 어떻게 돼요? 물이 그죠? 일로 쑥쑥 들어간단 말이죠. 우리 지금 뭐 우물 알죠? 우리 시골에 가면 우물에 땅 팠잖아. 그럼 거기 물 모이죠? 똑같이 이기니까 이 일로 해서 물이 여기 자, 이렇게 모인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물 빼는 겁니다. 여기 물 모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냥 있으니까 자, 뭘로? 펌프로 해서 그죠? 얘 물 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빼고 이제 그러면 물 다 빠지면 이거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웰 포인트 공법. 아무것도 아닙니다. 됐습니다. 웰 포인트. 자, 근데 자, 얘 두 가지는 이제 점토 집안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요 집안이 여기가 점토입니다. 자, 점토 집안인데 만약에 웰 포인트를 여기서 한다고 보자고요. 자, 얘 하면은 물이 일로 들어가요? 점토는 투수성이 안 좋죠. 그러니까 물 먹고 있단 말이죠. 가지고 있어서 이 물이 일로 안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샌드 드레인부터 보자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다가 파이프를 박는 겁니다.
파이프를 이렇게 여러 군데 박습니다. 박은 다음에, 자, 요건 요거 좀 하는 방법. 자, 파이프. 박는다. 자, 파이프 박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다가 뭘 넣냐? 모래를 넣는 겁니다. 모래, 삽입. 모래 넣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이프 제거입니다. 자, 얘 파이프 제거하는 겁니다. 자, 요거 자, 여기 파이프 싹 없애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모래만 이렇게 있는 겁니다. 파이프 제거하니까 뭐가 내는 거예요? 모래 기둥이. 맞죠? 모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일로 물 안 와요. 그러니까 여기 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여기다가 모래를 깝니다. 자, 여기다가 표면에다가, 자, 그래서, 자, 모래를 갖다가 쌓는다. 그 다음에, 자기, 그래도 안 되고 여기에다가 뭡니까? 하중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을 갖다 쌓는다. 성토라고 써 있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성토합니다. 흙을 눌러. 그러면 어떻게? 누르니까 쭉 들어가죠? 이렇게 누르니까, 여기서 쭉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때 점토가 먹고 있는, 그죠? 물을 누르니까 빠져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자, 밀로 해서 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빼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말이 샌드 드레인이 뭐야? 얘가 샌드 드레인이에요, 얘가 지금 샌드 드레인이에요. 그러니까 모래 기둥, 모래 뭡니까? 배수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샌드, 그래서 여기 샌드라는 말이 있어서 자, 사질 집안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자,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페이퍼는 뭡니까? 얘 똑같이 여기 이 그림에서 얘 대신에 모래 삽입 대신에 뭐야? 흡수지. 그냥 종이가 아니고 흡습지라 그래요. 물 잘 먹는 흡습지. 자, 그러니까 얘는 모래 기둥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저걸 놓으면 흡습지 기둥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물을 빼는 게, 얘가 무슨 집안에서 한다고요? 점토 집안. 그러니까 이게 이해. 그래서 저는 웰사라고 그냥 하나 외우는 거예요, 또. 자, 이거, 자, 됐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탈수법에 대한 거, 페이퍼 드레인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진동 다짐 공법, 바이브로 프로테이션. 자, 이건 뭡니까? 그죠? 진동 다짐인데, 자, 얘도 결론. 무슨 집안이냐면 사질 집안입니다. 자, 근데 사질 집안에서, 그러니까, 자, 여기 지금 웰 포인트에서요. 자, 물 뺐습니다. 물을 뺐더니 어떻게 돼? 물은 빠졌지만은 푸석푸석하다고 제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모래는 무슨 다짐을 해준다고요? 아까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물 다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얘는 진동 다짐 공법 그래갖고, 자, 어떤 거 대형 봉상 진동기라 그럽니다. 진동기로 닫아주는데 여기에다 워터젯이라 그럽니다. 워터젯. 물도 좀 또 뿌려줍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해서 물 다짐을 하는 겁니다. 모래는 반드시 물 다짐을 합니다. 그래야 튼튼해집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진동 다짐 거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든 다짐을 하는 겁니다.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다짐을 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자, 주입공법 그러는데 그라우팅. 자, 요것도 그냥도 해도 되지만은, 자, 우리 GROUT입니다. 자, 그라우트라는 게 영어 몰라도 되지만 이해하는 거에서 얘는 시멘트 풀. 시멘트 풀이 뭐라 그랬어요? 시멘트하고 물이 들어간 겁니다. 우리 전번 주에. 자, 그 다음에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 페이스트는 시멘트 물, 모래가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시멘트 풀, 시멘트 페이스트를 또 우리 그라우트라고 얘기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라우트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그라우트 하면서 그라우팅 이러면은 뭡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땅 속에다가 넣는 겁니다. 넣는 거니까 뭐예요? 주입하는 거예요. 땅에다가.
땅에다가 뭘 넣는 거야? 시멘트 풀이나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 똑같이 시멘트 페이스트. 틀렸는데도 뭐 몰라요. 시멘트 모르타르. 얘 시멘트 풀이 시멘트 페이스트죠. 똑같은 거잖아요.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넣으니까, 그럼 땅 속에다 넣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얘 물을 빨아먹잖아요. 그죠? 빨아먹으면서 단단해지는 거잖아요. 굳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단해지는 거예요. 주입공법 그라우팅. 자, 얘도 무슨 집안? 사질 집안. 자, 즉 왜 사질 집안? 여기 시멘트 물 내고 여기 모래가 여기 있으니까 모래까지 들어가고 여기도 또 모래가 더 있는 데서 하니까 튼튼하게 뭐가 되는 겁니까? 콘크리트가 자갈만 안 들어갔지만 어쨌든 튼튼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석회. 자, 생석회 공법은 얘도 점토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 이것도 구별을, 얘는 점토 집안인데 생석회 그러면은 CaO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가서 이제 적나라하게 하는데 산화칼슘입니다. 산화칼슘인데 여기에 이제 지금 땅 속에 물이 있다라는 거야. 그럼 물이 반응하면은 뭐가 되냐면 수산화칼슘이 됩니다. CaOH2가 돼요. 자, 그래서 얘가 생석회고요. 자, 얘가 소석회. 그래서 생소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뭐야? 똑같이 콘크리트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콘크리트라고 생각하면 되죠. 튼튼하게 이게 생석회를 넣어서 뭡니까? 수산화칼슘, 소석회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튼튼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얘는 점토 집안에서 우리 일반적으로 합니다. 자, 그런 게 우리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점토 집안의 산화칼슘. 산화칼슘이 뭐예요? 산화칼슘, CaO란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얘를 넣는 겁니다. 넣어서 수분화가해서 수산화칼슘이라고도 써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요 내용이 지금 지방계량 공법 또 얘기지만은 자, 내용도 알고요. 얘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이런 내용들 하면서 특히 얘 두 개 비교하는 거, 샌드 드레인, 페이퍼 드레인, 웰 포인트. 다른 것들도 알아야, 다른 것들도 다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요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그냥 여기 문제 있는 거, 문제 오늘 많이 풀어보네요. 자, 요 중요 기출 문제, 요번에 나온 문제 한번 보자고요. 흙막이 공사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박스 문제가 하여튼 올해 특히 더 많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기억 보면 히빙, 자, 우리 무슨 집안에서 나타난다? 일반적인 게 무슨 집안이에요? 점토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사질 집안이 급속 가중에 의해서 전단적, 뭐 읽어볼 것도 없고 뭐야, 무슨 집안에서 하는 거야, 히빙은? 점토 집안이죠? 자, 그러니까 자, 우리 기억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파이핑 뭐라 그랬어요? 흙막이벽 시공불량입니다. 그러니까 부실한 흙막이의 이음새 또는 구멍을 통해서 누수로 인해서 토사가 유출되는 현상. 맞죠? 지금 여기 그림 여기 일로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죠. 자, 이런 게 돼 있고, 그러니까 니은은 맞고요. 자, 보일링은 사질 집안에 끌어오르는 겁니다. 모래가. 연약한 점성토 집안이 아니라 무슨 집안이요? 모래 집안이죠.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우리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니까 자, 우리 전부 다 봤습니다. 자, 봤으면서도요. 자, 우리 자, 61쪽에 보면 그 기출문제 부동치마 원인 22회 때 나온 것도 한번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죠? 다 문제들도 여기 있는 것도 다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저거를 가는데, 어딥니까? 이제 철근을 가는데, 철근 콘크리트를 가기 전에, 자, 우리 뭐냐 하면 PPT. 자, 그죠? 지금 자, 보자고요. 자, 우리 전강에 한 게 집안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초에 대한 얘기를 자, 지금까지 이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기초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자, 우리 항상 기초구조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부터 보자고요. 자, 이 지문 그죠? 기초는 반드시 동결선 이하에 한다. 그죠? 맞죠? 만약에 위하면 어떻게 된다? 그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부동치마에 의한 균열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말뚝 기초에서 기초판은 말뚝머리에 직접 닿게 놓아야 된다. 그죠? 아까 그런 거 했었죠? 그죠? 그래서 말뚝이 있으면 자, 여기 기초판에 반드시 닿아서 기초판의 하중이 어디로 가야 돼요? 말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직접 닿게 놓여 있어야 된다.
자, 3번 밑창 콘크리트는 그 강도가 중요하지 않다. 그죠? 얘기했죠? 그게 얼마? 이게 또 나왔다 그랬어요. 15메 그래도 15메가파스칼 이상이 돼야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네 번째. 나무 말뚝을 박을 때는 말뚝머리가 반드시 어디에? 상수면 위가 아니고 어떻게 된다? 상수면 밑에. 그죠? 물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지만 부패가 안 된다. 그러면서 요게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또 15cm라는 말도 있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아이고. 자, 그래서 부패 방지. 자, 요 얘기에 부패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상수면 이하. 또 아까 우리 기본서에는 이제 뭐 어떤 상수면이란 말도 나오다 무슨 뭐 지하수면 이하에 설치해야 된다. 얼마? 구체적으로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5번 하중에 비해서 연약한 집안 기초는 자, 우리 연약 집안 일제는 뭘로 한다 그랬어요? 온통 기초. 다른 말로 전면 기초 또는 매트 기초, 매트리스. 그래서 전체 지하실 바닥 전체를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요 문제도 이제 자 봤고요. 자, 그다음 문제 하나 더 있나요? 요것도 그죠? 자, 우리 자, 요것도 한번 보자고요. 자, 뭡니까? 톱다운 공법. 그죠? 우리 톱다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랬어요. 자, 톱다운 공법 그냥 하기 어떻게 된다? 토공사, 땅 파고하는 게 일반적인 건데 토공사 전에 지상 1층 바닥판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지상과 지하를 동시에 구축하는 거. 일체화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그죠? 자, 옳지 않은 거. 자, 1번 소음 진동이 적어서 도심지 공사에 그죠? 이런 게 적다 그랬어요. 그 소음 진동도 적고요. 그다음에 인접 건물이나 인접 대지 자, 이런 데에 영향을 적게 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요 2번 보면 상하 동시 공사 진행이 가능하므로 그러니까 자, 요 얘기 그죠? 공기가 단축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기상 조건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그죠? 이거 한 다음에고. 그래서 4번 기둥, 벽 등의 수직부재 이음이 얘가 틀린 거네요. 그죠? 자, 요 말 나오죠? 이 수직부재 이음이 곤란하다. 요 말은 뭡니까? 일체화 시공이 불가능하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얘 4번이 답입니다. 근데 지금 요 전 문제하고 이 문제는 어때요? 그냥 조금 단편적이잖아요. 벌써 쉽죠. 지문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나올 수도 있지만 지문이 어렵게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 나온 지문도 쉽잖아요. 그죠?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이런 문제들이 옛날에는 많이 나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보다 조금 어렵게, 진짜 내가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은 이건가 이런 것들이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보고 어떻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고요. 자, 그 다음 거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네요. 철근 콘크리트는 됐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끄는 건 내가 끌 수도 있나? 그죠? 요걸로? 요게 오픈가 한번 꺼볼까? 꺼진 건가? 됐네. 오케이. 내가 껐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여기까지 기초에 대한 게 우리 전강서부터 봤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냐 하면은요. 문제도 있으니까 문제도 풀어보셔야 됩니다. 항상 복습하시면서 풀어보면서 자, 그죠? 자, 이렇게 해야지만이 자꾸 해서 반복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몇 쪽이냐 하면은 66쪽이네요. 여기 좀 지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자,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얘기. 자, 우리 구조편에서는 자, 기억나시죠? 어디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얘가 제일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요번에 네 문제. 그러니까 세 문제, 네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거기 뭐야, 체크 포인트 첫 번에 보면 세 문제에서 5문제까지도 막 써놨네요, 제가. 다 지우자, 지운 김에. 안 지우고 하려고 그랬더니 또 그러네. 자, 그래서 자, 챕터 3, 66. 챕터 3.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 우리 뭐라 그럽니까? 얘를 RC 구조. 그죠? RC 구조 기억나죠? Reinforced Concrete Construction에서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거기 말들은 그냥 뭐 읽어보면 되죠.
자, 여기서 보면, 자, 이것도 괜찮네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란 철근을 배근하여 거푸집을 설치하고, 그죠?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서 일체화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라멘 구조하고 벽식 구조. 자, 이거 했나요? 라멘 구조, 벽식 구조 했죠? 그러니까 했으니까 끄떡 하셔야 돼. 그렇잖아요. 또 한단 말이죠. 말로 한번 다시. 라멘 구조는 기둥보 바닥판이 일체화로 된 거를 얘기하고요. 벽식 구조 그러면 뭐야? 기둥보가 없습니다. 대신 기둥보의 역할을 하는 게 벽이란 말이죠. 그 벽하고 바닥판으로 자 이루어진 거,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돼 있고요. 자, 그 다음 말도 이거 굉장히 중요. 철근은 인장력을 담당하고요.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부담하도록 설계한 내중 구조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다 중요한 말이고 시험 문제 나온 건데요. 자, 이제 여기 이제 하나하나 다시.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자, 맨 처음에 우리 나오는 게 자, 1번에 보면 개요. 자, 먼저 철근 콘크리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양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개요가 나오고 두 번째는 철근 공사. 철근 콘크리트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콘크리트 공사. 네 번째 거푸집 공사. 자, 그다음에 다른 것도 있지만 이제 각부 구조. 기둥, 보, 바닥판 뭐 등등등 이런 거에 대한 걸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콘크리트 공사입니다. 얘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요 개요가 또 지금 나오는 여기.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에 대한 얘기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개요에 거기 이제 우리 이제 1번 보면은요. 철근 콘크리트의 특징이 있죠? 이 여기 있는 말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요거는 기본소대로 하지 않고 자, 이렇게 하자고요. 자, 우리 압축력. 자, 이게 철근하고요. 지금 콘크리트. 얘 두 개가 일체화돼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자, 얘에 대한 거를 자, 우리 요런 거를 보자고요. 압축력. 자, 인장력. 자, 우리 이거 어디요? 그저 설비랍니다. 총론편에서 그저 맨 처음에 이거 신나게 했어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쓰는 겁니다. 자, 우리 압축력은 뭡니까? 눌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장력은 잡아당기는 건데, 자, 철근은 압축력에 강하다, 약하다? 예, 강합니다. 눌러주는데 튼튼하다. 두 개 상대적인 비교예요. 인장력에도 잡아당기는 것도 얘 콘크리트에 비해서는 강합니다. 자, 그러니까 철근은요, 압축력, 인장력에 강합니다. 콘크리트요, 압축력에는 강합니다. 콘크리트도 인장력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부두둑 나가버린다. 요겁니다. 자, 얘가, 자, 우리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인장력에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 두 개가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야, 철근은 네가 이거 다 강하니까 철근 너는 인장력을 부담하라. 철근은 자, 우리 뭐예요? 인장력을 부담하라는 거야. 나는 이게 약하니까 내가 이거 부담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근은 뭘 부담한다고요? 이 지금 여기 써 있는 말이 이겁니다. 자, 제가 읽은 거 두 번째 줄 끝에 콘크리트는 뭘 부담한다고요? 뭐라고 써요? 그죠? 압축력 써 있죠? 그냥 하는 게 그 다음에 콘크리트는 압축력, 철근은 뭘 부담한다? 인장력을 부담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담한다 그랬는데, 자, 이게 그냥 보면 모르니까, 자, 이런 겁니다. 얘 단순 보라 그러는데, 얘 묵은 콘크리트입니다. 철근이 안 들어간 콘크리트예요. 자, 이렇게 이거 단순 보입니다. 자, 얘 여기에다가 하중을 줬습니다. 하중을 주면은, 자, 그죠? 하중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자, 이렇게 변형이 되죠? 이렇게 변형이 된단 말이죠. 변형이 되는데, 자, 요거 들어가기 전에, 자, 이 부재의 축방향에 직각으로 작용하는 거는 무슨 힘이에요? 전단력. 잊어버릴까봐 했더니, 전단력. 이거에 이렇게 변형되는 걸 뭐라 그랬어요? 휘인 모멘트. 아직 안 잊어버리셨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자, 이거에서 변형이 되는데, 자, 얘 부재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는 이렇게 쭉 들어갔고, 얘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쭉 들어갔습니다. 자, 얘는 늘어났습니다. 맞죠? 자, 이거 화살표 이거 무슨 역이에요?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자꾸. 얘 압축력이고요. 자, 얘는 뭐예요? 하중을 가하니까
변형이 되면서 이런 힘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콘크리트는 압축력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강하고요. 인장력에는 약하다 그랬죠? 맞죠? 그러니까 어디? 여기에 균열이 가는 거예요. 여기는요. 여긴 뻗팅긴다 이런 얘기예요. 콘크리트가.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균열이 가니까 얘가 뭐라 그랬어요? 콘크리트는 내가 이거 부담할 테니까 내가 이거 약하니까 네가 얘 부담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런 부재에 자, 여기에다가 뭘 넣어줘요? 여기가 인장력 받는 부분이죠? 인장력 받는 부분에 뭘 넣어주는 거예요? 철근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철근. 자, 얘 옆에서 보면은 자, 이런 거죠. 자, 보라고 보면은 자, 이렇게 된 데에서 어디다가 여기에다가 철근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중을 받으면 변형이 되는데 얘가 잡고 있는 거죠. 잡고 있으니까 균열이 가요, 안 가요? 안 간다 이렇게. 자, 됐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 말, 자, 됐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자, 요 두 가지 말에 대한 얘기. 그래서 지금 지문 이게요. 최근까지 얘가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압축력이 아니라 인장력 부담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부식을 먼저 할까? 부식에 대한 얘기. 열에 대한 얘기를 하자라는 거죠. 자, 자, 부식에는 강하다, 약하다. 그죠? 얘는 약합니다. 자, 이런 거. 열에는요? 철근이요? 어느 정도는 두 개 상대적인 비교죠. 얘 어떻게 돼요? 열 받으면 어떻게 돼요? 녹잖아요. 철근 녹잖아요. 약해요. 근데 콘크리트는 얘는 부식에 강합니다. 열에도, 그죠? 콘크리트가 뭐 타는 거 봤어요? 얘 강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그냥 가면 안 되고, 얘가 왜 강하냐, 콘크리트가 부식에 강하냐, 그러면요. 콘크리트는 강알칼리성이에요. 알칼리가 뭐예요? 알칼리가 좋은 거죠? 알칼리가 부식을 방지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얘는, 또 열에는 얘는 내화성이 좋다 그러죠. 불에 견딘다라는 거죠. 내화성이 좋다. 또는 열 전도율. 열 전도율이 뭐야? 고체에서 열이 이동하는 게. 쇠붙이는 뭐예요? 그죠? 열이 휙 한단 말이죠. 그죠? 이동을 하는데 얘는 잘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얘는 야, 넌 두 개 다 약하니까 내가 다 부담하마. 그래서 부식하고 열에 가는 건 부담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런 얘기하죠. 피복을 한다라고 합니다. 철근을 감싸고 있잖아요. 다 콘크리트가. 그러니까 철근 녹수는 거 방지해줘요. 녹는 거 방지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압축력 부담하고 부식에 대한 거 얘 부담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됐죠? 자, 이러면서도 그냥 가면 안 되고, 자, 이 얘기도 자, 우리 콘크리트는요.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콘크리트 될 때 자, 우리 수소이온 pH 농도라고 그럽니다. 자, 얘를 다른 말로 수소이온 농도라고 합니다. 자, 우리 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거 다 우리 중학교, 초등학교 때 배운 겁니다. 자, 수치로 나타내잖아. 얘가 뭐예요? 얘가 중성이에요. 이쪽으로 가면은 얘가 알칼리성이에요. 자, 이쪽으로 가면은 산성이에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콘크리트는요. 12에서 13 정도라고 그래요. 이 수치 뭐 외우는 건 외워도 좋아요. 12에서 13이라는 거예요. 거의 이쪽이에요. 그죠? 이쪽이잖아요. 콘크리트가. 그래서 뭐라 그런다? 강알칼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식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열전도율은 됐고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얘 상호 보완한다 그러는 거죠, 제가. 상호 무슨 관계예요? 보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일체식. 그죠? 일체. 그래서 우리 그죠? 철근 콘크리트를 우리 일체식이라고 얘기했죠. 일체식 구조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이렇다면. 그러면서 자, 이 얘기하면서 자, 무슨 구조라고요? 얘가 그래서 강한 구조 이렇게 얘기해요.
강한 구조 또 저 지금 얘기 나온 대로 라멘 구조가 있고 무슨 구조가 있어요? 벽식 구조. 그 이외의 구조도 있지만 대표 주자가 얘라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런 말들을 먼저 우리가 잘 알면 됐습니다. 자, 이런 말들이 이제 여기 써 있는 거니까 자, 우리 이제 그 특징에서 1번부터 보자고요. 양가로 1번에 철근 콘크리트의 성질에서 철근과 콘크리트의 장점만을 활용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여기 나왔죠. 무슨 구조예요? 일체식 구조라는 거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로 또 나와죠. 콘크리트는 뭐에 강하다고요? 압축력에 강하고 인장력에 약하므로 인장을 받는 부분에 뭘로요? 철근을 넣는다. 맞죠? 자, 이런 얘기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알칼리성인 콘크리트는 철근을 피복으로 보호하여 녹쓰는 거를 방지해 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여기 이제 여기서 추가로 이제 하나하나 보는 겁니다. 열팽창 개수 또는 선팽창 개수라고 합니다. 자, 얘는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도잖아요. 열이라는 건. 온도에 따라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를 수치로 표시한 거. 그 다음 쪽에도 있죠? 그 다음 쪽에 그 맨 밑에 보면 핵심 정리 있죠? 핵심 정리에도 내가 놓아놨다고요. 뭐라고요? 열팽창 개수, 선팽창 개수 뭐야? 온도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 이런 걸 갖다가 개수잖아요. 수치로 표시한 건데, 철근과 콘크리트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같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그냥 같다.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같다라는 거예요. 온도에 따라. 그러면서 있죠. 이 수치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번하고 2번 67쪽 밑에 핵심 지문 정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수치는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 철근과 콘크리트는 열팽창 개수, 선팽창 개수가 어떻다고요? 같다라는 거예요.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근데 우리 그냥 제가 이 얘기하면서도 또 항상 얘기인데, 온도가 올라가면 얘가 확 늘어나고 얘는 안 늘어날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같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르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얘 확 늘어났어요. 그다음 확 줄었어. 얘는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얘 나중에 이렇게 헐렁해. 이런 현상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발생하는 건축물 이게 다 이게 헐렁헐렁한데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얘기냐면 부착력이 좋다라는 거예요. 부착력 또는 뭐라 그래요? 부착 강도. 철근과 콘크리트는 자 이런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서도 자 우리 그 얘기는 안 나와. 어디 있습니까? 탄성 개수. 자, 67쪽에 그 핵심 지문에 그 2번을 보자고요. 탄성 개수. 자, 요것도 얘랑 이제 비교하면서 보는 겁니다. 탄성 개수. 자, 얘는 탄성 개수는 자, 결론부터 해서 얘는 다르다야. 철근과 콘크리트는요. 자, 뭐냐면 철근이 콘크리트에 비해서 큽니다. 자, 탄성 개수라는 말이 자, 우리 여기 기본서에도 써 있는데 자, 이 얘기를 자, 요것도 그냥 처음이니까 그래도 하고 가자라고요. 자, 얘는 이제 지금 이해했어요, 용어를요. 용어를 이해했는데 탄성 개수라는 건 뭐냐 하면은 자, 우리 쇠붙이에 대한 거, 쇠붙이의 철근이나 뭐 철근, 쇠붙이에 대한 얘기하면 이런 거 이게 공학에서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프로 해서 얘가 응력입니다. 응력을 시그마라 그래요. 자, 이런 건 몰라도 돼. 그냥 이해하라고. 얘는 변형률을 입실론이라 그래요. 얘가 변형률입니다. 응력 변형률 곡선이라 그래요. 응력 변형률 선도 또는 곡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로 해서 자, 그러니까 탄성 개수는 자, 우리 그러니까 응력 그러면 이것도 기억하죠? 우리 하중하고 응력 배웠어요. 계속 써먹는 거란 말이죠. 얘는 자, 우리 하중이라 그래도 되고 응력이라 그래도 된다 그랬어요. 그죠? 뭐야?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만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하중에 그러니까 하중으로 하는 게 쉬우니까 하중에 대해서 자, 얘 하중을 가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변형이 되잖아요. 그죠? 얘 변형되는 거. 그 변형되는 비율. 콘크리트에 하중을 가했어요. 얘 변형되는 비율. 그걸 갖다가 탄성계수예요. 그걸 수치로 나타난 걸 탄성계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중에 대한 변형률의 정도. 처음이니까 써주자. 하중. 응력 이래도 되고요. 하중에 대한 변형률의 정도. 자, 요걸 갖다가
우리가 탄성계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 하중을 줬을 때, 자, 그래프가, 자,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아는 게 좋아요. 옛날에는 내가 책에 놓았는데 다 빼버린 거야.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얘를 공칭, 응력, 변형률 선도라 그러는데, 자, 뭐냐 하면은, 자, 어느 정도까지는요, 세부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그림이 세부치에 대한 거야. 근데 콘크리트도 이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콘크리트만, 자, 이렇게 잡아당겼다면 어느 정도 잡아당겼다가 놓으면은 원위치로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탄성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외력을 제거하면은 원위치로 되는 거. 근데 무한정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역가락 된다 그랬죠? 그 소송이라 그랬어요. 소송. 분명히.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자, 여기가 탄성 구간입니다. 원위치로 되고요. 어느 구간까지는 소송이에요. 그걸 지나면은, 이거를 지나면 얘가 비례한도, 얘가 탄성한도, 여기까지는 힘을 제거하면 원위치로 갑니다. 세부치가. 근데 그걸 지나면 여기서부터는 상위 항복점. 자, 그 다음에 하위 항복점. 여기가 극한 강도점입니다. 극한 강도 또는 인장 강도라고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더 무리한 힘을 주면 어떻게 돼요?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세부치에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자, 탄성계수 세부치에서 하중에 대한 변형률. 얘나 콘크리트를 잡아당겼다가 그런 이런 변형률에 대한 거는 그거는 어떻다고요?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크다? 혈근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응력 변형률 선도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그냥 조금. 자, 그래서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열팽창 개수는 얘 똑같다라는 거 이제 자, 이 지문도 최근까지도 나왔어요. 시험 문제가.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기본서에서 동그라미 4번에 보면은 철근과 콘크리트. 지금 해다 보니까 우리 지금 몇 분 정도 했어요? 우리 B쌤. 나 이 PPT 하면서 잊어버려 시간을. 야,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지금 그저 하나 더 해야 되니까. 나 이거 큰일 났네요. 안 지겨워요? 근데 막 1시간 지나고 그래도? 네? 그냥 한꺼번에 다 할까요? 내가 해다가 잊어버렸어. 아니야, 너무 힘들으면 안 돼. 처음부터 너무 힘들게 가면 안 되니까. 자, 여기서,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요거 지우지 말고 여기서 다시 이어지면서, 자, 뭐냐 하면, 그죠? 요번에 조금 일찍 들어올게요. 5분만 있다가 들어올게요. 빨리 뭐 좀 보고 오십시오.